정부가 우리에게 주는 답은 고용을 늘려라 하지만 현실은 고용을 늘리면 망합니다. 이 구조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조를 역행하는 것뿐입니다. 미용실 현장을 전혀 모르는 법이 우리의 경영의 효율성까지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원장님들 반갑습니다. 부자미용사TV 허용문입니다. 오늘도 샵에서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쉴 틈 없이 가위 들고 펌 시술 하시느라 어깨랑 손목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들은 매일 고객들 머리만 신경 쓰지 정작 내 샵의 시스템과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잠깐 가위 내려놓고 우리 샵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주 52시간제 환상이다를 보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우리 샵에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 그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내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 상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우리 샵에 영향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심하는 순간 주 52시간제는 이미 우리 미용실을 조용히 죽이고 있는 강력한 독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 52시간제 근무제가 만든 세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52시간 규제는 우리 미용실처럼 서비스업에게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입니다. 겉으로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 모순을 던져줍니다. 자, 첫 번째, 법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지만 시장의 압박은 있다는 모순입니다. 법적으로는 5인 미만은 주 60시간, 70시간 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직자들은 이미 주 5일, 52시간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미용실처럼 손님이 몰리는 주말에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직원이 필요한데 시장에서는 나는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겁니다. 법이 아닌 구인 시장의 압박 때문에 원장님만 계속 주 6일 이상 일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지금보다 사장인 원장님이 힘든 시간, 어려운 것들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공하면 처벌받는 모순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직원 수를 5인 이상으로 늘리는 순간 52시간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어 버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2시간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 이게 말이 됩니까? 5인 미만에서 성공한 원장님을 5인 이상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성장 억제 장치인 셈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유연하게 일할 자유마저 없다는 모순입니다. 우리는 손님 예약에 따라 바쁜 날과 한가한 날이 명확합니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효율이 나는데 법은 획일적인 기준만 강요합니다. 미용실 현장을 전혀 모르는 법이 우리의 경영의 효율성까지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순 때문에 미용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인 사례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사인샵 원장님의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직원 4명을 데리고 계신 A 원장님은 매출이 좋아서 5인샵으로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니 5번째 직원을 뽑는 순간 기존 4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수당 계산이 복잡해지고 주 52시간 위반 리스크가 커져서 차라리 4인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답을 냈습니다. 결국 A 원장님은 확장을 포기하고 들어오는 예약의 30%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장의 올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더니 법 때문에 돈을 더 벌 기회까지 날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구직자 갑질입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은 주 5일 근무가 당연하고 주말에 무조건 쉬는 것을 원합니다. 원장님 샵이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근무 조건을 주 6일 9시간으로 제시하는 순간 구직자들의 지원율은 급락합니다. 5인 미만이라 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해도 구직자들은 이미 주 52시간 기준에 맞춰 일할 수 있는 편의점이나 다른 서비스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결국 원장님은 힘든 구인난을 겪다가 능력이 부족해도 주 5일만 지켜주면 된다는 직원들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직원들이 갑, 원장님이 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간을 돈 주고 구매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시간을 구매하기 어렵고 비싸게 만들었다면 시간 구매를 포기하면 됩니다. 해결책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전문 시스템으로의 역행입니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매출을 올리려면 직원을 더 써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최저임금 폭등과 52시간제라는 폭탄이 터지는 지금 시대에는 가장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 그것만 있나요? 각종 노동법과 퇴직금 등 나가는 돈 투성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고객 한 명에게서 고단가 시술로 3배의 매출을 뽑아내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직원을 5인 이상 늘려서 주 52시간 리스크 걱정을 하는 대신 1인 원장님이든 4인 이하의 샵이든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스템은 연차 수당도, 주휴 수당도 52시간 제한도 필요 없습니다. 열펌 전문가가 되든 복구 전문가든 헤어 컨설턴트가 되어 한 고객을 응대할 때 시간당 단가를 극대화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를 노동법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방패입니다. 원장님, 노동법이나 52시간 규제가 바뀔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주는 답은 고용을 늘려라 하지만 현실은 고용을 늘리면 망합니다. 이 구조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조를 역행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원을 늘리지 마시고 시스템을 만드세요. 규모 키우지 마시고 단가를 올리세요. 수능자는 망합니다. 역행자는 살아남습니다. 작지만 강한 미용실, 고효율 시스템으로 고수익을 만드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팩트 기반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원장님과 함께 새로운 미용실 경영의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